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최신혜입니다. 네, 행복한 셰프 아드리안입니다. 선생님, 요즘 건강 어떠세요? 네, 건강 좋죠. 좋아요? 네. 저는 이제 제 주변에 감기 걸린 사람도 있고 네. 개인적으로는 좀 목이 아파요. 요즘 또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늘 스카프 하고 다니는데 네. 뭐 요리통에서 좋은 뭐 이렇게 그런 게 없을까요? 요즘? 예, 요즘 같은 날씨에는요, 흰색 음식이 굉장히 좋아서 도라지를 볶음을 드신다든지 아니면 오미자 말린 거를 구입하셔서요, 오미자 한 컵을 물에 슬쩍 식힌 다음에 생수 10컵에다가 하룻밤을 불리세요. 그러면 빨갛게 물이 우러나거든요. 그 물을 생수에 타가지고 드시면 오미자가 오장을 다 도와주면서 기억력도 좋아지고 후두함에도 좋고 목소리 갈라지는 사람한테도 네. 기력을 보호해 주니까 오미자 드시면은 가을에는 굉장히 좋은 음식이에요. 오미자가 최고군요. 네. 선생님 또 이런 어드바이스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네. 우리 게시판에 글이 많이 올라와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글이 올라올 때마다 나도 열심히 조금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글이 올라왔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 분 중에 하룡숑이라는 아이디로 글이 올라왔어요. 네. 읽어드릴게요. 네. 언제나 너무 재밌고 맛있는 방송 감사합니다. 그런데 먹고 싶은 음식이 생겼어요. 얼마 전에 대형마트 갔더니 두부 탕수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먹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못 사 먹었답니다. 네,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럼요. 오늘 그래서 두부 탕수육 준비했고요. 또 짜사이 무침 아주 간단하지만 네. 탕수육이랑 먹어도 너무 맛있고 우동하고 드셔도 좋기 때문에 간단한 짠지 무침 하나 준비했습니다. 좋네요. 그러면 두부와 그리고 이렇게 짜사이.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리하기 전에 재료 한번 보시죠. 찬바람 부는 가을철 입맛 사로잡는 초간단 요리를 소개합니다. 쫄깃하고 부드럽고 새콤달콤한 두부 탕수육과 매콤하면서 감칠맛 나는 짜사이 무침. 재료 지금 알려드릴게요. 두부 탕수육 주 재료로는 두부 1모, 빨강 파프리카 반개, 목이버섯 3개, 오이와 당근, 양파 각각 반개, 포도씨 오일 2큰술, 녹말 적당량, 소금, 후추 약간이 필요하고요. 양념 재료로는 육수 2컵, 설탕 8큰술, 부배 식초 3큰술, 녹말 2큰술, 소금 3분의 1큰술과 참기름 2큰술이 필요하고요. 짜사이 무침 주 재료로는 짜사이 1캔, 대파 2대. 양념 재료로는 참기름 반큰술, 다진 마늘 1 작은술, 고추기름 3큰술을 준비해 주세요. 자, welcome back. 이제는 쿠킹 타임이죠. 네. 우리가 바로 직접 여러분 앞에서 요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두부부터 어떻게 썰을까요? 네. 아니면 뭐 짜사이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짜사이부터 먼저 준비할까 봐요. 네. 짜사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중국 마켓 가면 많이 있는데요. 네. 제일 편한 거는 이렇게 채쳐가지고 이렇게 비닐팩 안에 들어놓은 거 쓰시던지 캔에 들어있는 거 쓰시면 좋은데 캔에는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못 생겨가지고 어쩜 이렇게 무가 이렇게 재밌게 생겼을 수, 막 화난 것 같아요. 막 무가 막 울퉁. 엉켰어요? 네, 막 엉켜갖고 희한하게 생겼는데 그 물을 곱게 채쳐가지고요 물에다가 담근 거예요. 근데 물에다가 짠지라든지 이렇게 짠 거를 우릴 때는 그냥 그 물에 가만 놔두면은요 짠물이 다시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한두 번 바꿔줘가지고 짠맛을 우려내는 것도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짠맛을 우려낸 다음에요. 요걸 제가 몇 번 닦아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물에 담근 거니까 요것만 꽉 짜주시고요. 네. 그리고 대파만 채치면 되겠어요. 네. 파 채치게. 오케이. 파 채치는 거는요. 이거 이제 아드리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네. 해가지고 채를 칠 건데 파 채칠 땐 전에도 한번 설명했죠. 4cm? 이렇게 아니요 조금 더 길게 이렇게 해서 이건 조금 더 짧아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빼서 요 씨는 빼내고요. 동그란 부분 있죠. 요거는 빼주세요. 가운데. 네, 그러면 이거 채가 잘 안 쳐지니까
네, 이것도 빼주시고요. 이거는 다른 거에 넣어도 되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가운데 해가지고 빼주세요. 이 안에 있는 부분을 네, 동그란 심은 빼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나서 다 같이 섞어주세요. 이렇게 오케이. 겹쳐줘요. 위로. 네, 겹쳐서 해보세요. 아주 잘 돼요. 그래서 파채 치는 거 힘들다고 하는데 파를 그냥 가운데를 쑥 잘라버리니까 파채가 힘들지 이렇게 넣으면 파채가 힘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놔주시고요. 절대 파가 깨지지 않으니까요. 네. 이렇게 겹치고 난 다음에 칼등으로 이렇게 한 번만 쳐주세요. 그러면은 안 미끌거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길게 네, 이렇게 위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네 이렇게 썰면은 잘 썰려요. 도망가지도 않고. 네, 해보세요. 접시 저기 큰 볼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맨 밑에 있는 볼. 네. 그리고 짜사에 넣는 파는요 물에 씻지 마세요. 그래요? 예, 물에 씻지 않아야지만 요 파 향이 배가지고 훨씬 더 맛있어요.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이것도 같이. 네, 같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시면 되고요. 조금 만약에 날씨가 더 추워져가지고 파 안에서 진이 있다 이럴 때는요 칼등으로 한번 밀어주시는 게 좋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위에서 꼭 누르기만 하면은 얇게 썰어지니까 이렇게 최대한 얇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썰었고요. 그럼 다 여기다 넣고. 네, 넣고요. 이제 짜사이만 짜면 되는데 짜사이 같은 거 짤 때는요 비닐 장갑을 짜가지고 흔들어 주셔야지만 이게 짜지는 거가 참 잘 짜지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네, 그럼 비닐 장갑을 네. 해서. 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짜사이는요 물 다 빼내는 거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빼낼까요? 네, 하니까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가서 한번 짜보세요. 이 정도 조금만 더 드릴게요. 남자니까 예 이렇게 해서 저는 요만큼만 짤게요. 짜서 여기다가 올까요? 아 여기 저 여기 파우에다 안에다가 놓을까요? 파우에다가 네. 조금 힘들어야 돼. 네, 잘하시네. 이렇게 해가지고 놔주시고요. 짜사이 요거 별거 아닌데 짜사이 할 때 요령이 있어요. 이거를 너무나 오랫동안 물에 담궈놔가지고 너무 싱거워지면은요 짜사이가 네 맛도 내 맛도 없어요. 그럴 때는 여기에다가 소금을 약간 넣어주셔야지만 맛이 나요. 소금을 너무 많이 뺐으면 네. 다시 이렇게 좀 다시 퉁해가지고. 예. 그리고 짜사이에서 이제 어른들 말대로 약간 군동내 같은 게 난다. 그럴 때는 후추를 약간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냥 짜사이 자체가 맛이 깨끗하다. 그럴 때는 후추까지는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그 짜사이 짜서? 예, 네. 네, 주세요. 여기 네, 있습니다. 여기는 고추기름 하고요. 이거요? 네. 이건 아주 간단해요. 고추기름, 마늘, 네, 다진 마늘, 참기름. 네, 참기름. 참기름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되고 네. 딱 먹어봐서 너무 싱겁다 그러면은 소금 약간 조금 더. 조금 맛이 안 난다 그러면 후추 약간 네 맛도 내 맛도 없다 그럴 때 설탕 약간 네 이렇게 해주시면 짜사이가 무조건 네. 맛있어요. 그리고 짜사이는 이제 보통 느끼한 음식 먹을 때 많이들 먹잖아요. 그래서 파는 물에 씻지 않아야 되고 네 이렇게 하시면 짜사이가 중국에서 온 거죠? 네 중국 짠지라고 하면 돼요. 근데 아주 예 개운해가지고 어떤 네. 음식하고 먹어도 다 어울려요. 맞아요. 중국 식당 같은 데 가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이거 다 됐어요. 다 된 거예요? 네, 그럼 일단 옆에다가 네, 놔두시고요. 이제 간이 배야 되니까. 네, 좀 네. 놔두고. 네, 이렇게 놓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할 거가 두부 할 거예요. 두부 탕수육 할 건데 두부는 이렇게 해서 물기를 제가 조금 빼놨거든요. 참 신기해요. 왜냐면 제가 탕수육을 좋아하는데 네, 두부 탕수육은 처음 들어보고 오늘 처음 만들어 봐요. 네, 네. 좀 특이하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두부를 이렇게 썰을 거예요. 정사각형으로. 오케이. 네, 그냥 이렇게 12개로 쭉 내세요. 처음에 길게 3등분 하시고 네. 그리고 4등분 하시고 네 3등분 하시고 다시 또 이렇게 4등분 하시고
하셨죠? 그러고 나면은요, 접시에다가 소금 후추만 뿌리면 되니까 지금 이 두부 자체가 수분이 없는 이유가요. 제가 이미 키친타올에다가 두부를 올려가지고 한 2시간 정도 물기를 빼냈어요. 아하. 그래야지만 조금 이렇게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준비를 한 거고 나머지 요 요리하기가 좀 더 네, 쉽죠. 쉽고 이제 튀기지도 않고 네. 이 상태에서 소금으로만 조금만 더 이렇게 좀 간을 좀 미리 이렇게 소금 밑간. 뿌려야 돼요? 네. 그러면은 두부 전 같은 거 할 때도 훨씬 맛있어요. 그래요. 네. 후추도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조금. 네, 이렇게 놓고 이제 녹말만 묻히면 다 끝나는 것 아하. 같은데요. 그래서 이 정도로 놓고 미리 녹말을 묻혀서 수분을 빨아들이라고 준비를 해놓고 나머지 채소를 썰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디다가 하냐면요, 저 밑에 있는 볼 있죠? 맨 여기요? 밑에. 네, 예, 거기에다가 이거를 할게요. 하는데 네.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놓고 위에다가? 예, 놓고 예, 이렇게 녹말 묻혀갖고요. 묻혀서? 네.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다가 그냥 넣어서. 네. 그래서 수분을 계속 빨아먹고 있어야지만 이게 단단해져요. 그냥 대충 하면은 막 튀기기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요 두부를 갖다가요 크리스탈 토프 해가지고 요거를 찍어 먹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녹말을 묻혔잖아요. 네. 따뜻한 물에 또 잠수했다가 꺼내가지고 녹말을 또 묻혀요. 그러면 두 번씩? 예, 그러면 두꺼워져요. 아. 두꺼워져가지고 두부를 딱 먹었을 때 쫄깃한 식감이 있어요. 음. 네, 그렇게도 하셔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탕수육을 고기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전분에다가 물을 넣어놔야 돼요. 전분량의 물을 2배를 넣어가지고 하룻밤을 재운 다음에 운물은 따라버리고 뽀드득 뽀드득 하는 거에다가 계란 흰자를 넣어가지고 네. 그때 이렇게 주물러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바삭바삭한 탕수육이 되는 거고 네. 두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두부가 너무 약하니까 그렇죠. 가루를 묻혀가지고 이제 하시는 건데 살살. 조금 두부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2시간 정도 키친타올에 물기를 빼주시고 그리고 소금하고 후추를 뿌려서 밑간을 미리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부 올려놓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건 조금 놔둬야겠죠. 네. 그러면 수분을 좀 빨아들으니까 네 이렇게 이렇게 좀 놔뒀다가. 네 이건 하는 거고 이건 다 됐고요. 나머지 네. 야채만 볶으면 되겠어요. 예, 자, 이거 빼고. 네. 그리고 홍당무는 이제 틀에다가 찍을 거예요. 조금 예쁘라고요. 이게 두부 탕수육이니까. 네. 네. 여기 있네요. 여기 네. 여기 그래서 탕수육 원래 오늘 나오는 여기에다가 아이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겠다 이럴 때는요. 뭐를 넣어주시냐면은 여기에서 노란색이 빠졌잖아요. 노란색은요. 바나나. 나요 감귤 통조림 있죠. 네. 귤 통조림 조그만 사이즈요. 그거를 깐 거를 집어넣어 주셔서 아주 근사하게 맛있어요. 네. 그리고 네, 요거 이제 찍어 보세요. 요 정도. 또 하나 생각해서 네. 파인애플 넣어도 괜찮나요? 근데 파인애플은 네. 두부하고 먹으니까 맛이 살짝 용서가 안 되던데요. 아. 그게 너무 강해가지고. 네. 아이고, 그럼 안 되죠. 네. 이건 뭐예요? 이렇게 찍어주세요. 이렇게 요 꽃만 쓸 아이고. 거예요. 꽃만 쓸 또 이런 거예요. 예쁜 도구까지. 네, 이렇게 요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하. 요건 나중에 아드리안 가져가서 생활에 도움될 것 같으면 가져가세요. 뭐 이거요? 네. 이거요? 아니면 이거요? 이거 갖고 와야죠, 저는. 이거 갖고 하면 도움이 안 되죠. 네, 샌드위치에 넣어도 되는데. 제가 뭐 차 안에 걸어 놓을까요, 이거? 오케이. 네. 이거 얇게 썰어 가지고 이 모양대로 네.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오이도 자. 그래서 이날 탕수육 할 때요 꼭 있죠 이렇게 안 넣으셔도 버섯 넣고 해도 근사해요. 버섯도 종류별로 넣어주셔도 좋고요. 옥수수 넣어도 좋고 완두 콩 종류 넣어도 좋고요. 이야, 이거 재밌다. 네. 그거는 이제 그것대로 나중에 볶아주시고요. 네. 오늘 여기 모기버섯이 있는데요. 모기버섯은요 굉장히 강한 항암 작용을 해주는데 제일 좋은 거는 기를 보호해줘요. 기를 보호해주는 게 뭐냐면은요. 요즘에 이렇게 폐 나빠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면은 이제 폐가 조금 안 좋아져요. 아유 기분 나빠.
기차인 거 있지. 내가 기가 딱 막혀서 그럴 때는 폐를 상하게 되니까 항상 좋은 거 생각하면 이런 얘기 하죠. 기분이 너무 좋은데 정말 그 기차인 거 있지. 이럴 때는 폐활량도 아주 커지고 좋아지는데 기분이 나쁘고 내가 기운이 빠지고 이런 얘기 하면 이제 폐를 상하게 되니까 이제 좋은 말을 하는 것도 말 속에 에너지가 들어있는데 맞아요. 기를 보호해 주는 거가 이 모기버섯이에요. 근데 모기는 물에 불리는데 어떻게 하면 맛있게 불리는가? 설탕물을 약간만 넣어갖고 따뜻한 물에 불려준다며요. 딱딱한 부분은 떼어내세요. 지금 다 떼어낸 거거든요. 딱딱한 부분 빼고 네,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다 됐어요. 저는 당근 완성. 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제 두부를 튀길 거예요. 두부 먼저 이렇게 한 번에 다 튀기는 건가요? 먼저? 네, 두부 튀겨놔야지만 나중에 네, 이걸 이거 채소 볶아가지고 넣죠. 그래서 아주 생각보다 간단해요. 이 탕수육을 네. 이렇게 어떤 데는 매콤하게 하는 데가 있고 조금 시지 않게 하는 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레몬도 넣고 하고 뭐 레몬 탕수육이라고도 하고 또 아이들 먹는다고 왜 케찹도 넣어가지고도 하기도 하는데 케찹이 들어갈 때는 꼭 고추기름이 들어가야지만 느끼한 맛이 완전히 잡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만 맞춰주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난 탕수육 할 때 네. 이 그 약간 그 젤리 같이 이렇게 생긴 소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참 그게 궁금했어요. 이 콘스타치, 요 전분이요. 아. 전분을 물에다가 개가지고 넣기만 하면 되는데 꼭 전분이 중국 재료상 전분은 아주 그 접착이 좋지만 우리나라 거를 넣는다 그럴 때는 복합 전분 넣지 마시고 무조건 포테이토 전분, 아하, 감자 전분을 포테이토, 감자로. 네, 그걸 넣어야지만 이렇게 접착력이 아주 좋아서 이렇게 투명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일반 복합 전분을 넣으면은 국물이 걸쭉하고 탁하게 되고요. 중국 거 어떤 것 전분 같은 거는 습 같은 거든지 아주 윤이 반짝반짝 나가지고 왜 어떤 건 크리스탈 같잖아요. 네, 이렇게 확. 예, 그거가 전분이 이 감자 전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감자 네. 전분으로. 그리고 벌써 이렇게 수분을 좀 많이 빨아들였잖아요. 전분 네. 조금만 더 넣어줄게. 저 앞에 있는 거 좀 조금 주시겠어요? 더. 네. 먼저 한번 보시면 진짜 다 이렇게 빨아들였어요. 좀만 더 위에 올릴까요? 네. 올릴까요? 네. 네, 됐어요. 두부 넣을게요. 네. 두부 넣을 때는 이렇게 옆으로 밀려가지고 네, 넣으면은 안 튀기니까 네, 이렇게 살짝. 예. 두부는 다 익은 상태니까 겉에만 조금 약간 색만 나면 그때 꺼낼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전분이 묻어 있는 것들은 서로 달라붙어요. 접착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이거를 떼려고 하면은요, 이거 다 찢어져 갖고 두부가 다시 옷이 벗겨지니까 일단 그냥 놔뒀다가. 익은 다음에 나중에 띄는 거예요. 네. 야. 이렇게 큐브 같이 이제 다 네. 이렇게 조금씩 떨어져 가고. 네. 탕수육도 소고기도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떼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옷 벗겨져요. 그리고 막 고기끼리 막 서로 싸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익은 천천히 다음에 좀 이렇게 놔두시고. 좀 놔뒀다가 그래서 왜 중국집에서는 이런 쇠 망을 가지고 기름 안에서 탕탕탕 치면 막 불꽃이 막 일어나는 거가 이렇게 이렇게 갈라지라고 이게 하나씩 떨어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이거를 빼야 돼. 중간에 한번 다시 올릴 거죠. 네. 근데 여기다가 이제 팬에다가 이제 이건 놔두시고요. 팬에다가 이제 볶아줄 거예요. 요 목이버섯은요, 이렇게 한번 팬에서 같이 볶아주셔야지만 되지. 요 탕수육 할 때 재료를 따로 같이 국물에 끓여버리면 맛이 없이 그냥 채소 국이 되니까 항상 볶아가지고요. 볶아서 네. 같이. 그리고 아까 여기 딱 다 같이 넣고. 파를 조금 넣었는데요. 짜사에 넣었던 가운데 심 네. 있죠? 그거를 조금 넣었어요. 다 해서 네. 볶아서 넣어주면요, 초록 색깔 오이는 더 파래지고요. 요 간이 배가지고 참 맛있어요. 색깔이 좀 이렇게 살죠. 네. 이게 한번 볶으면 이제 색깔이 좀 네. 살아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과일이 넣고 싶다 그러면은 금귤을 조금 넣어주면 어울려요. 귤이요. 귤. 예. 귤 통조림. 네. 그럼 이거 한 다음에 네. 이제 나중에 이 소스를 넣고 소스를 끓이다가 넣고 두부 넣고 이거 넣고 같이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네네. 하고
네.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볶아줘야지 너무 안 볶으면은요 양파가 날로 막 돌아다녀가지고 안 맛있어지고. 네. 네. 이렇게 해서 다 됐어요. 됐고요. 요거는 팬에다가 빼고 이렇게 빼주시고요. 이제 소스를 만들어 네, 보도록. 소스는 그냥 이제 끓이면 되죠. 소스는 육수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놔주시고요. 그럼 이거 뭐예요? 예, 소고기 육수요. 소고기 육수. 예, 소고기 육수도 괜찮고 닭고기 육수도 괜찮고 네. 육수가 없으면 그냥 맹물 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설탕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설탕.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거 식초거든요. 식초인데 녹말을 그냥 넣으면은 이게 다 덩어리가 지니까요. 네. 녹말은 이렇게 찬물에다가 개야 돼요. 근데 아, 찬물 그래요? 대신에 식초에 개도 상관이 없거든요. 먼저 이렇게 해서 네, 개가지고 넣어주지 않으면 이게 다 멍울이져요. 네. 뭉치니까. 그리고 이거는 지금 넣는 게 아니라 다 끓었을 때 넣어주셔야 돼요. 마지막에 네, 그리고 소금 지금 조금 소금하고 네, 소금 참기름은 나중에. 참기름은 나중에. 네, 소스 끓은 다음에. 네. 네. 그러면 아주 뭐 간단하게 네. 탕수육 돼요. 참 저는 이 소스가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래요? 만드는 건지. 왜냐면 사실 이 탕수육 할 때 핵심이 소스이잖아요. 네네. 이게 잘 소스가 만들어져야 또 제대로 맛이 나니까. 그리고 옛날에는요 이렇게 탕수육 같은 거 하면은 막 소스를 오자마자 막 고기에다가 막 그냥 메닥지를 쳐가지고 막 빠뜨려서 먹었는데 지금은 또 다들 또 살 빼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요 소스를 끓여서 옆에다가 놔주고 따로. 뭐 찍어 먹게 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네. 자기 원하는 만큼만 네. 찍어서 먹고 네, 그런데 뭐 이 두부 정도는 그냥 칼로리도 낮고 아이. 그러니까 괜찮죠. 건강에 좋죠. 네. 그런데 꼭 두부만 안 하시고요. 또 뭐 하시면 맛있냐면요. 신선한 표고버섯이요. 표고 튀겨놔도 아주 맛이 근사해지고요. 새송이버섯도 아주 맛있어지고 양송이도 좋고. 뭐 섞어서 해도 되죠. 뭐 고기도 좀 하고 그럼요. 뭐 두부도 좀 네. 하고 버섯도 좀 하고 이렇게 단맛하고 이렇게 이게 올라가면은요. 좀 해주고. 네, 이게 좀 끓어야 돼요. 끓으면 팔팔 끓을 때 그때 녹말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끓지 않을 때 녹말을 넣어주면 국물이 탁해져요. 그리고 그냥 가루를 넣어주면 멍울이가 안 생겨요. 지금 다 됐죠? 아. 이렇게 됐죠? 이거 그러네요. 봐요. 음식점에 된 것처럼. 그리고 이제 두부 주세요. 두부. 네. 네, 여기 있어요. 두부 다 넣어주세요. 네. 고기랑 달리 두부는요 조금 따끈해야 되니까 국물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슬쩍 볶아주는 게 맛있어요. 예. 네. 그러면은 요거를 갖다 이렇게. 네. 이때 마지막에 후추 조금 하고요. 참기름. 네. 아, 참기름은 지금 넣는 네, 거예요? 지금 넣어야 돼요. 지금 넣어주시고 한 바퀴 돌려주시고 이제 불 끄고요. 어허. 다 됐어요. 참기름은 왜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넣어야 네, 되는 그래야지만 거죠? 참기름 향이 살아있죠. 아, 너무 향. 이렇게 처음부터 넣으면 네. 다 빠져요. 아니, 빠지지는 않고 그때는 국물에 맛이 갇히는 거고 마지막에 꿀이라든지 참기름을 넣어주면 풍미가 살아있어요. 예, 다 됐어요. 네, 그 큰 접시? 보라, 예, 큰 보라 접시 하나 주시겠어요? 야, 여기 있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담으면 돼. 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짜사이만 담으면 되겠죠. 네. 이야. 선생님 담아주세요. 네. 선생님 이제 디자인 예쁘게 또 하셔야 되니까. 이야. 네, 이렇게. 다 완성했어요. 다 된 거예요, 이렇게? 네, 너무 쉽죠. 사실 네. 짜사이하고 이거 두부 요리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둘이. 네, 개운해요. 그래서 만드신 거죠? 네, 이렇게 네. 짜주신 거죠? 그래서 요것만 있으면요, 밥만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네. 가을의 입맛을 사로잡는 두부 탕수육과 짜사이 무침 완성되었습니다. Voilà, mesdames et messieurs. 우후. 레시피 다이어리 고단백 식품 두부를 바삭하게 튀긴 두부 탕수육 오독오독 씹는 맛과 개운함을 더해줄 짜사이 무침 만드는 법 지금 알려드릴게요.
두부는 물기를 빼고 먹기 좋게 사각 모양으로 썬다. 썰어놓은 두부에 소금과 후추를 약간 뿌려둔다. 녹말을 꾹꾹 눌러 입힌 후 10분간 둔다. 당근은 얇게 썬 후 모양틀로 찍어 넣는다. 오이와 빨강 파프리카, 양파는 먹기 좋게 적당한 크기로 썬다. 목이버섯은 설탕물에 불린 후 찢어 넣는다. 끓는 기름에 녹말을 입힌 두부를 넣고 색이 날 때까지 튀긴다. 튀겨낸 두부는 건져내어 기름기를 뺀다. 팬에 오일을 두른 뒤 목이버섯과 썰어놓은 채소들을 넣고 볶는다. 육수 2컵, 설탕 8큰술, 소금 3분의 1큰술을 섞어 소스를 끓인다. 녹말 2큰술에 두배 식초 3큰술을 섞어 넣는다. 소스가 끓으면 두배 식초에 녹인 녹말을 넣고 채소와 두부를 넣는다. 마지막으로 후추 약간과 참기름 2큰술을 넣는다. 짜사이는 물에 담가 놓는다. 대파는 4cm 길이로 자른 뒤 심을 빼내고 얇게 채친다. 짜사이는 물기를 꾹 짠다. 짜사이와 채친 대파에 고추기름 3큰술, 다진 마늘 1 작은술, 참기름 반 큰술을 넣고 무쳐낸다. 맛과 건강을 책임질 영양 만점 두부 탕수육.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짜사이 무침 완성입니다. Okay, everyone, welcome back. It is finally tasting time.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식 타임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만들어 본 음식도 맛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 그럼요. 선생님.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을철 입맛을 사로잡는 두부 탕수육과 그리고 짜사이 무침 만들어봤습니다. 자, 바로 먹고 싶은데 일단 기도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단풍만 보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단풍의 색깔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번 가을에 하나님을 알되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것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요즘 가을 그 계절이 너무 예쁘고 자연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시고 이렇게 다양한 예쁜 자연 만들어 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을 되면 무슨 생각나냐면 우리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결실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농사를 졌다고 생각했을 때 가을 정도에는 추수가 있어가지고 아드리안 때문에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이 열매이고 상급이에요. 나중에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거니까 저는 제가 전도한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는 거를 보면은 저분들이 다 나한테 복덩이다 이러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진짜. 좋네요. 가을에. 자, 일단 가을 요리 한번 만들어봤으니까 먹어볼게요. 두부. 사실은 저도 탕수육 많이 좋아하는데 이건 또 두부 탕수육이니까 왠지 조금 두부 이렇게 변신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버섯이랑 같이 드세요. 그럼 고기. 아니 근데 이게 두부가 같지가 않아요. 약간 뭐가 부들부들하면서 입에서 녹고 약간 쫄깃쫄깃하고 전분 때문에. 너무 맛있네요. 와. 그래서 두부 탕수육 해놓으면은요, 고기보다 더 잘 팔려요, 사실은. 네. 사실 이게 그거 아까 넣은 거 마지막에 그 넣은 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소스가 쫄깃쫄깃하고 이 녹말이 약간 이 겉을 좀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서 입에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조합이 잘 맞고 약간 소프트해요. 저는 이 음식 갖고 핑거푸드로 나갈 때는요, 조금 쉽게 나갈 때는 조금만 볼에다가 소스를 담고요, 위에다가 꼬지에다가 두부 2개만 꽂아요. 꽂으면서 맨 마지막에 이 꼬술 하나를 꽂아요. 그럼 딱 위에서 봤을 때도 디자인도 되고 이거는 식어도 맛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핑거푸드. 좋네요. 맞아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딱 집어서 이렇게
해서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사람이 모여서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럼요. 음식. 네. 좀 자세히 만들어봤으니까 이것도 네. 같이. 자, 이거는 이것도 왠지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한꺼번에. 짜사이 하나 딱 해놓으면은요. 피자 시켰던 날 있죠. 짜사이 무쳐 먹어도 굉장히 맛있고 짜사이가 다른 고기 요리랑 드셔도 느끼한 거 완전히 없애주니까 아주 맞아요. 감사해요. 느끼한 걸 먹을 때 이거 같이 먹어주시면. 그리고 지금 약간 매콤하네요 이게. 네, 고추기름. 고추기름 맞춰서 더 맵게 하고 싶으면 좀 더 많이 넣고 그럼요. 덜 해도 되고. 씹는 재미가 있어요 이게. 네. 그래서 깍깍하고. 그리고 밥하고 밥 반찬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아주 훌륭해요. 국수 먹을 때도 참 좋고. 국수. 네. 좋네요. 야, 너무 맛있네요. 네. 이 조합이 둘 다도 너무 잘 어울려요. 네, 그렇죠. 네, 두부랑 이거랑 같이 네. 번갈아 가면서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그래요. 좋을 것 그리고 같아요. 아드리아는 네. 기도 주로 언제 하세요? 기도는 뭐 밥 먹기 전에 네. 하고 그리고 주로 아침에 일어나고 할 때 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 주로 해요. 네, 아주 건강하시네요. 네, 사실은 가끔씩 피곤할 때는 하겠다 하다 그건 잠들어요. 네. 그래서 아침에서 어제 깜빡했네 막 그럴 때가 그래요.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피곤할 때 그냥 자면서 기도하세요. 자면서. 자면서 어떻게 해요? 자면서 계속 금방 딱 눈 감자마자 무슨 네. 프랑스 인형도 아니고 잠들진 않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많을 때 그냥 잡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잠을 자고 또 자다가 잠이 안 오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지? 그리고 말으로 나와서요.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 사인인 거가 주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내가 단잠을 주리니 그랬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혹시 알아요? 사무엘처럼 부르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전 나와서 묻죠.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저를 잘 아니까 무조건 누우면 잠이 바로 와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려면 네. 눕지 않고 그냥 네. 침대 옆에서 앉아서 일단 네. 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누워요. 저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제일 좋은 거는요. 그날 했던 일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만 감사하는 거를 습관을 들이면 1년 지났을 때 1000번을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감사하면은 굉장히 일들이 좋아지고 맞아요. 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할 때 자기는 속으로 기도한대요. 속으로 기도한다는 거는 아주 정말 영성이 깊어가지고 정말 훈련이 잘 된 사람 아니고는요. 한 10분 속으로 기도하면은요. 갑자기 김 집사가 5,000원 꼬간 거 생각나죠. 그리고 갑자기 또 눈 감고 있다가 가스불에다가 또 혹시 불 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나기 때문에 맞아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도 듣고 나도 듣고 사단도 듣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가 굉장히 기도가 잘 되고 기도 일기를 썼어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가 너무 아름다워 보여갖고 나도 참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왜 나는 말은 잘하는데 기도를 저렇게 못할까? 그러면 키 포인트들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아니요 계속 기도문을 적었어요. 네. 그날의 기도를 적고 그날의 기도를 적으면 내 믿음의 현주소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어떤 거를 가지고 회개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살라고 하는지, 또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 만약에 말씀을 읽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읽었다고 치면은 다시 또 기도문을 쓰는 거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 저는 이렇게 힘들 때도 부르짖지를 못해요. 부르짖는 거가 힘이 있어야 부르짖는데 믿음의 힘을 주세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는 왜 자꾸 응답이 없다고 생각을 할까요? 기다리는 훈련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내가 이 말씀을 보고 보이는 말씀 가지고 보이지 않는 말씀을 자꾸 찾아내는 거를 훈련을 하다 보면은 이 말씀에 딱 네트워크가 딱 생겨갖고 시줄과 날줄이 올라와요. 그러면은 기도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말씀 보는 것도 재밌고 전도하는 것도 뭐 다 상급이니까 뭐 굴러다니는 진짜 복음의 밥이니까 조금만 사랑으로 조금만 잘
잘해주면 되고. 그렇게 하면 늘 행복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좋죠. 하면서. 그래서 내가 행복하려고 몸부림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행복하거나 평안한 거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이지 나는 행복해 그런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두 가지 배운 것 같아요. 네. 일단 기도할 때 크게 큰 목소리로 하는 거랑 네. 그리고 적는 거랑 네. 좋은 그래서 거 무조건 부르짖으라는 거가 힘들 때는 부르짖어야 되고 어떨 때는 조용히 기도해야 되고 그럴 네. 때가 있어요. 저는 한동안은 너무너무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내가 한 30대 중반에는 그때는 기도할 때 방언도 안 하고 조용하고 따박따박 기도하고 싶었을 때가 네.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선반에 올려놓고 그냥 조금은 더 정직한 기도하려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하나님, 기도를 알려주세요. 내가 오늘부터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네. 제게 기도를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시절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힘들 때는 부르짖어야 되고 부르짖는 게 뭐냐면 지금 아드리안이 요트를 타고 놀러를 갔는데 네. 빠졌어. 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살려달라고 해야지. 그때도 막 괜히 막 쿨한 척. 괜찮아.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때는 막 하나님 하고 살려달라고 하면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고 또 조용할 때, 또 평안할 때는 조용히 기도하는 건데 부르짖는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조용한 기도도 할 수 있어야지만 믿음의 바란스가 맞지. 어떤 사람은 맨날 부르짖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놓고 부르짖다 보면은 맨날 목이 쉬어가지고 있어갖고 저 봐도 막 맨날 죄건 오래간만이야 뭐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돼요. 자기 목소리도 관리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자기 목소리 관리하려면 요리도 좋아요. 그럼요. 네. 오늘 우리가 즐겁게 두부 탕수육이 사실 식당 가면 비싸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또 두부를 안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안 좋아했는데 이렇게 만들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럼 오늘은 즐겁게 만들어 봤는데요. 짜사이도 한번 드셔보시고 그리고 두부 탕수육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하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는 next week 새로운 푸드로 찾아뵙겠습니다. Everyone, thank you very much. Bye bye.